안녕하세요. 역사적인 시선, 역시 호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안내했듯이 강의력입니다. 강의력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모호하지만 임용고시라는 시스템 안에서 어떤 방향이 고육점으로 가는 혹은 감점이 당하지 않는 방향성인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들은 저의 경험, 2차에 들어가셨던 수많은 선생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담아뒀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첫 번째로 임용고시적 강의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당 주제에 맞는 학습 목표 및 학습 요소입니다.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 말해보면 지금 제가 언급하는 학습 목표는 수업 시험 상황에서 무조건 학습 목표를 작성하고 시작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해당 주제에 맞는 학습 목표, 가령 임진왜란을 주제로 해야 한다면 임진왜란의 배경, 전개 과정, 해당 전쟁이 동아시아 각국에 미친 영향 등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학습해야 할 학습 목표를 염두하여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습 목표는 수업 지도안 혹은 구상 조건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구상할 때 해당 학습 목표를 분명하게 학습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당연한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4년과 다른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 수업 시연을 받던 4년, 총 8년 동안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습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억나는 파편적 지식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 요소를 얘기한 후에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요소는 교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 주제를 수업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핵심적인 내용적 요소입니다. 물론 해당 내용 요소들은 수업 지도안 작성 조건이나 구상 조건에서 간접적으로 힌트를 많이 주기 때문에 실수하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저는 과한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들이 임용 1차를 위한 전공 심화적인 부분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시연에서 해당 주제를 보았을 때 다양한 내용 지식이 떠오르게 되고 시험이라는 부담 속에 최대한 내가 많은 내용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어려운 개념들을 끝없이 설명하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상황을 상정했기 때문에 전공 심화적인 내용적 지식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얘기한 학습 목표, 학습 요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확인하고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서 속 수준,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교육과정에 명시된 학습 요소, 핵심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어떤 내용이 교육과정적으로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교과서 수준에서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교과서 속 각 주제를 수업할 때 적절한 비유, 활용하면 좋은 자료 등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기간제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과 없으신 선생님들의 점수 차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매체와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매체라고 하면 전자칠판, 태블릿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플랫폼이라고 하면 해당 교육청별로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것인데 가령 부산교육청에서의 바스라든지 경남교육청에서의 아이톡톡 같은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부터 매체를 활용한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많은 지원 사업을 통해 대부분의 학교가 전자칠판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를 활용한 교육에 대해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매체를 활용한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연할 때 이를 상정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매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플랫폼에 대해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교육청의 플랫폼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부산과 경남에 한해서 언급해 본다면 먼저 부산의 플랫폼 바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직 선생님들에 의한 인터넷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가 부족한 학생들이 바스를 통해서 성취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하시면 좋은데, 가령 수업 시연 초반에
바스를 통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봤나요? 와 같은 표현이나 학생과의 피드백 상황에서 전시차시의 내용, 상황을 모르거나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이 있다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에게 따로 물어보거나 바스를 통해서 해당 내용을 다시 학습하면 좋을 것 같다. 와 같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경남 플랫폼 아이톡톡은 통합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업 상황에서 적절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가령 수업 상황 속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추가 자료의 내용을 보거나 추가적인 탐구 자료를 학습할 때 아이톡톡에 올린 자료를 확인해 볼까요? 와 같은 활용이 가능하고 거꾸로 수업을 할 때 아이톡톡에 올려둔 수업 자료는 다들 읽어봤나요? 와 같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수업 상황을 바스나 아이톡톡을 활용하는 등 플랫폼만이 중심이 되는 수업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두 번 정도의 언급을 통해 해당 교육청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선생님임을 어필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다른 교육청의 플랫폼들도 따로 확인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설명식 수업 안에서의 학생과의 소통입니다. 전공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수업 시연은 20분 기준으로 12분 정도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8분 정도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12분 정도의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제가 봤던 많은 선생님들이 해당 내용을 일반적인 강의식으로 교사만의 설명만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같은 주제로 여러 명의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12분 동안 교사의 단순한 설명만이 반복된다면 그 수업이 기억이 나지 않고 뛰어난 강의력을 가진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설명이라 하더라도 학생과 교류하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어떤 주제에 대해 지연이의 생각은 어떠니? 현수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니? 와 같이 학생들의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고 내용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역사에 관심이 많은 현정이가 방금 함께 알아본 부분을 정리해 볼까? 와 같이 학생들이 학생의 표현으로 복습,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조건에 자주 나오는 어떤 학생이 질문에 적절하지 않은 대답을 했을 때 해당 학생에게 한 번 더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도 있고 대답에 잘못 생각된 부분을 다른 학생의 답변을 통해 수정하도록 하는 방법도 상황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일반적인 강의라고 하더라도 학생과 교류하며 수업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실현 조건을 명확하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지도안 작성 조건 외에도 구상실에 들어가면 구상 조건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구상 조건을 선생님들이 수업 상황에서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면접관들은 해당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런 조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학생들의 질문에 피드백을 할 것이라는 구상 조건이 있다면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혜정이의 질문에 피드백한다면 와 같이 확실히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해당 부분을 언급할 때 톤을 다르게 하여 표현한다면 충분히 해당 조건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구상 조건들 중 자주 나오는 조건들을 기본적인 수업 틀에 포함시켜 연습한다면 해당 조건이 또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최근 나온 5개년 정도의 기출을 정리할 때 어떤 구상 조건이 나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력을 주제로 임용고시 시스템 안에서 고득점으로 가는 혹은 감점을 당하지 않는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오늘 한 부분에서 질문이 있거나 저의 생각의 지점이 궁금하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도 일요일 정도에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시 호쌤이었습니다.